네, 오늘 발표 주제는 내 감정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네, 내 교육의 원리를 담은 감정 조절의 핵심 문구인데요. 내 감정은 내가 아니다. 나의 것이다. 이 원리를 오늘 발표를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정에 대해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들은 평소에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 감정에 대한 인식이 감정 정서 조절의 시작이겠죠.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 참 감정적이야. 이렇게 흔히 얘기하죠. 그 문구 안에 감정에 대한 좀 부정적인 그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지 않나. 저도 어릴 때 남자는 말이야, 아니면 사람들은 감정을 너무 막 이렇게 분출하고 막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좀 약간은 이렇게 눌러야 되는, 억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뇌과학이 얘기하고 있는 감정이란 건 과연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감정이란 건 긍정도 부정도 아닙니다.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성과 악 이런 개념도 없는, 저 사람 참 감정적이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은 잘못된 얘기고요. 감정은 그냥 뇌과학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주 지극히 생명의 작용입니다. 그냥 생명의 반응이죠. 외부적 자극에 따라서 반응하는 생명작용으로서 바라보는 감정 바라보기. 네, 감정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감정, 네, 한자로도요.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 20세기에 이렇게 보통 인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지과학에 대한 발전이 있고 나서는 감정이라는 걸 어쨌든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고 그에 따른 단기적이고 또 인지적인 반응, 리스판스라고 생각을 가졌죠. 그런데 생물학과 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영어로는 이모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플러스 모션입니다. 즉 움직임이 내재화되지 않고 외부 자극에 따라서 밖으로 향하는 움직임, 즉 이익을 아웃이라고 접두어가 붙은 거죠. 이 이모션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이 움직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움직임이 먼저 있고 감정이 그 다음에 어떤 출현을 한 것 아닌가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재미난 영상을 시작할 때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뇌는 부정적인 편향성을 갖는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요. 여기 고양이와 쥐가 있습니다. 쥐는 고양이를 아주 두려워하죠. 고양이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가 감정 기제에서 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편도,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 감정 기제 중추라고 하는 특히 부정적이고 아주 공포스러운 기억을 저장한다고 하는 편도를 쥐에서 제거해 버리면 쥐는 고양이를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쥐는 고양이를 무서워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편도체 속에 이런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죠. 고양이 앞에 쥐는 오줌을 쌀 정도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긴장해서 털도 온통 곤두서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이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쥐는 고양이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편도를 제거한 쥐의 반응이죠.
편도를 제거한 쥐와 고양이를 만나게 하면 가까이 놓았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네, 고양이가 당황해서 자리를 피합니다. 감정이라는 것, 뇌에서 보면 진화된 기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바로 동물이죠. 그것도 고등 동물이라고 합니다. 동물이라는 게 어떻게 진화됐는지를 살펴보면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출현했고 왜 출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동물의 동자가 무슨 동자인가요? 움직인다는 뜻이죠. 즉 동물은 움직이는 개체를 의미합니다. 그럼 왜 뇌는 생겼을까? 왜 감정이라는 건 만들어졌을까를 유추를 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의 가장 아래부터 위까지가 진화의 어떻게 보면 순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맨 아래쪽에 이런 원형 동물, 눈, 코, 귀도 없고 당연히 뇌도 없죠. 우리가 회를 먹을 때 먹는 멍게 원시의 뇌가 있는데 바위에 붙으면 없애버린다고 하죠. 멍게가 어릴 때 바위에 붙어서 자기의 원시뇌를 없애버리는 이유는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어서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이모션, 감정이라는 게 출현합니다. 왜냐? 보다 생존에 유리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의 예측을 하는 또 공포나 부정적 기억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동일한 상황이 왔을 때 아주 보다 유리하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감정은 출현해진 겁니다. 움직임에 보다 많은 다양한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감정이 파충류, 그 다음에 포유류 단계에 왔을 때 우리 강아지, 고양이급들 보면 감정을 주고받는 기초 공감의 단계를 가지니까 우리가 보통 많이 데리고 살죠. 반려동물들을. 그 다음에 이제 언어와 자의식이 발달하면서 우리 인간의 고등 생명체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감정이라는 건 생명체 진화 과정에서 움직임 그 다음에 생겨난 기제라는 거죠. 감정의 조절에 있어서 신체 움직임을 제외했을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뇌, 움직이는 거죠. 저는 굉장히 이런 감정과 움직임의 핵심인 뇌를 잘 표현했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감정이라는 건 움직임의 진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런 걸 알고 나면 보다 정서 조절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를 잠깐 드릴 텐데요. 제가 있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최고령으로 입학하신 분입니다. 무려 74세에 입학을 해서 78세에 졸업을 했는데 감정노동 관리 지도사라는 자격을 취득해서 자신의 어떤 후배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는 모습이세요. 이분이 80세에 감정노동에 대한 관리 어떤 강사로서 첫 데뷔를 하셨는데 이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움직이는 것부터가 감정의 충돌이 일어나. 저는 이 말에 정말 인간의 뇌에서 감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너무나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움직이는 것부터가 감정이 일어난다. 이 말에 핵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감정이라는 건 그냥 심리적인 반응이라고 이렇게 과거에는 얘기를 했는데요. 정확하게는 움직임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즉 신체의 균형이 깨어지면 감정의 출렁거림이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신체의 균형을 잘 조절해야만 감정에 대한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체 조절의 핵심 어떤 걸까요? 바로 우리가 자율신경계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보통 항상성이라고 얘기하죠. 생명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항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것, 그 항상성이 깨어지면 자율신경계 불균형 상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현대인들의 열의 5명에서 7명은 이 자율신경계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불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균형이 깨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우리가 브리딩, 호흡이라고 하는 호흡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율신경계는 조절할 수가 없는데요. 호흡만은 인간의 의식이 관여할 수 있는 건데
이 호흡이 잘 안 될 경우 증상이 어떻습니까? 화가 나고 감정 조절도 잘 안 되고요. 얼굴도 상기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도 엄청 무겁고 사소한 외부 자극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죠. 즉 신체 균형이 깨어지는 순간 감정이 출현한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호흡이라는 기제 하나를 제대로 안정을 시키면 아, 감정 조절에 유리하겠구나라고 우리가 그것을 유추할 수 있겠죠. 신경과학이 더 발달하면서 인간의 특별한 발달 과정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동물은 나오자마자 바로 걷고 뛰고 유전에 아주 지배적인 종속된 개체인데요. 인간이라는 건 태어나서 아주 신체적인 활동, 신체 발달을 하는 신생아 1, 2세 단계가 지나서 그 다음에 정서 발달, 2, 3, 4세에 정서 발달이 일어나죠. 즉 아기의 뇌가 자기 몸을 다 컨트롤하고 나면 아기 몸 바깥의 다른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그 시기가 바로 정서 발달이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정서 그 다음이 이제 인지적 발달 단계인데요. 우리가 정서를 조절한다는 의미는 그 이전에 충분한 신체적 활동의 균형과 통합이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정서적 발달이 일어나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인간은 유전과 환경의 조합으로 변화를 만드는 고등 생명체라는 사실을 생각하신다면 정서 조절이 뚱딴지 같이 새롭게 나오는 기제가 아니라 이 신체 정서 인지의 단계적 통합적 발달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날 세계적인 신경과학자라고 하는 안토니오 다마지오, 뇌 공부하시는 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은 feeling, 느낌, 정서라는 것이 인간의 고등의식 기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에는 세포 단위의 이런 면역, 기본 대사 조절, 기본 이 세포 윗단위에서 쾌락과 통증, 충동, 동기 이런 것들은 자동적 항상성이라고 해서 우리의 이제 인지 영역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몸에서 이런 반응들이 막 이제 일어나면서 그것이 항상성 바깥으로 인지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그 영역에 정서라는 기제가 이제 출렁거리게 되고 그것을 이제 알아차리는 필링, 우리가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이런 뇌에서의 이런 필링이라는 느낌은 인간의 고등의식 기제라는 거죠. 이 로드맵의 핵심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몸과 유리된 정서와 느낌이 아닙니다. 몸에서부터 출발해서 인지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형태의 정서와 느낌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뇌교육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신경과학 기반, 생물학, 융합학문적 관점에서는 지덕체라는 것이 인간의 변화가 아니라 체덕지 기반의 두뇌 발달 기제라야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움직임에 대한 훈련,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에 대한 조절 훈련, 그 다음에 자기 조절력이 높아지는 체덕지의 프로세스를 제시하는 융합학문입니다. 그래서 감정관리의 시작은 바로 몸에 대한 느낌과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 느끼고 있습니까? 자신의 몸에 대한 여러 가지 균형의 걸림들, 체온의 차이들, 에너지의 느낌들, 호흡의 차이들, 여기서부터 감정 관리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뇌교육의 첫 번째 보통 프로그램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뇌체조 훈련입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들처럼 자기 몸을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두드리기도 하고요. 스트레칭도 하고요. 그래서 몸에 대한 감각을 키웁니다. 우리가 뇌체조의 3요소라고 하는 동작, 호흡, 의식. 여기에 의식이 있는 이유는 몸에 대한 감각을 체조를 통해서 알아차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자 의식이 향상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파도 같은 바다의 파도가 다양하게 치죠. 아주 잔잔할 때, 가끔은 세찰 때 이 파도를 타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파도를 보고 바다라고 가끔은 착각할 때도 있지만요. 감정이란 건 뭐냐? 나라고 하는 그 시면의 바다에 위에서 일렁이는 파도 같은 겁니다. 이 파도를 바라보고 관찰할 수 있다면 그 몸 아래에 일어나는
감정의 이런 피어남을 관찰하는 나의 의식이 커지게 되겠죠. 즉, 몸을 통해서 감정에 대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뇌교육에서 얘기하는 감정 조절의 핵심 원리는 내 감정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고 천재 이재석이 이 뇌교육에 대한 기부를 해준 재능 광고인데요. 우는 아기가 뇌교육을 받으면 웃는 아기가 된다. 자신의 아기들도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뇌교육을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하면 이런 뇌교육의 핵심 5단계를 기반으로 누구나 뇌를 가지고 있지만 뇌를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자기 역량 강화의 열쇠란 건 뇌 올바른 활용에 달려 있다. 몸과 마음의 상호관계 속에서 신체적 자신감, 감정 조절 향상, 의식 확장성을 이끌어내는 전문 지식과 체계적인 훈련법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뇌교육 기반의 감정 조절의 원리, 내 감정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